26페이지를 한번 펴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26페이지. 피셨어요? 제목이 2024년에 IFRS가 개정된 내용이 박스에 보니까 5개가 나온다. 맞죠? 박스를 보면 기준선은 1001호라는 놈이 2개가 있고요. 1007호와 1107호가 3번에 2개가 있고 1012호가 하나 있고 1116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개가 바뀌었으니까 혹시 돌아가셔서 사무실에서 야 국제회계기준 강의를 들었는데 올해 뭐가 바뀌었니? 그럼 네 여기 요렇게 5개가 바뀌었는데 굉장히 어려웠네요. 내용을 읽어도 잘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요걸 그냥 카피해 주세요. 이해했죠? 뒤에 가서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 볼까요? 1번 기준서 1001호 중에 재무제표 표시인데 유동과 비유동 부채를 분류하는 게 바뀌었어요. 이해했죠? 자, 또 설명하면 칠판을 잠깐 보고요. 요런 거예요, 여러분요. 봐봐. 12월 말에는요, 원래 내가 은행에서 빌릴 땐 봐봐. 내년 6월 말에 상환해야 될 돈이 100억이 있어요. 그럼 유동부채잖아. 근데 내년 1월 20일 날 은행과 합의를 했어요. 요 놈을 내년 6월이 아니라 2년 이후에 갚겠다라고. 제 말 이해했죠? 그럼 대답해봐. 올 연말에 이 100억은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요 얘기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 날 바뀐 거야. 은행과 합의를 한 건 내년 1월 20일이야. 그러면 어쨌든 뭐야? 이 100억은 2, 3년 있다 갚는 거야. 이해해? 그럼 이건 올 연말엔 이게 유동부채일까 비유동부채일까? 찍어. 이게 유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말 12월 말을 보고기가 말이라고 불러요. 요 날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그 이후에 바뀌어도 이건 유동으로 간다. 주로 이런 게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럼 대답. 이건 여러분에게 유리해, 불리해? 빨리빨리. 불리하다 그래야죠. 유동부채가 많으면 나쁜 회사를 보이니까. 맞나? 요런 건 여러분에게 불리하고요. 혹시 또 빨리빨리. 대답. 전환사채 있어 없어요? 발행 안 했어? 전환사채를 잘 모르나 보네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이 IFRS를 하는 데들은요. 전환사채가 전환권 부채라는 파생상품이 떠요. 그러니까 봐. 2024년 7월 1일에 3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이게 원래대로가 뭐야? 비유동 부채일 거 아니야? 만기가 3년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게 1001호가 바뀌어서 죽이죠. 와, 올해부터 이게 전부 다 유동부채로 올라와요. 유동부채로. 이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불리한 거예요. 1001호가 바뀌는 거. 이해했죠? 근데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요런 거 이해했나? 굉장히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바뀝니다. 하나가 바뀌었고 넘깁시다. 넘버 28페이지에 여러분 2번 제목 좀 하나 읽어보죠. 여러분 제목 좀 읽어보죠. 뭐라고 써있나 보자. 그죠? 자, 봤어요. 자, 또 1001호가 하나 바뀌는데 여러분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이 신설돼요. 와, 가상자산이 뭐야? 비트코인 이런 거죠? 혹시 회사도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셨을 때 얘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야? 주석에다 어떻게 쓸 거야? 이해해요? 잘 잡아. 1001호는요. 주석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주석에다 어떻게 써라. 알았죠? 그런데 2번에 보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이라는 게 나왔죠? 여러분 잡아놔. 이거는요.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만든 거예요. 이해해요? 책에도 있지만 인터넷에 가서 금융위원회 때리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 때리면 얘네들 원문이 네 책에다 붙여놨어. 알았죠? 요게 올해 처음으로 나와요.
왜요?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래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한때 1억이 넘어가고 그랬잖아, 지금. 그쵸? 1억이 넘어갔어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회계 처리와 주석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기준서로는 1001호가 바뀐 거예요. 거기에 주석의 내용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빨리 들으면서 우리 회사 있다 없다로 가면 되겠죠? 있다 없다. 없다 3번. 1007호와 1107호에 뭐가 나오냐면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해서 1007호에서 현금 흐름표를 구분 공시해 주세요. 금융상품의 주석으로 기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아니고요. 현금 흐름표 할 때 좀 별도로 해달라는 얘기고요. 공급자 금융 약정이 보통 여러분이 하는 뱅커스 유산스 그런 거예요.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이해되나? 이런 내용을 현금 흐름표에 그냥 단기 차입금 이런 거보다 좀 별도로 표시해달라. 주석에다가 이런 것들 뱅커스 유산스가 얼마가 있었다라는 거를 주석으로 띄워달래요. 또 대답. 여러분도 이런 거 있나?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자꾸 말하지만 구체적인 회계가 아니다. 그죠? 구체적인 회계가 아니야. 이 3번도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오른쪽에 1012호 법인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얘가 필라2라는 거예요. 필라2 개정 배경 그쵸? 개정 배경에 그 박스 나오는 읽어보세요. 시작. 박스 읽어보세요. 읽었으면 자 편하게 들어요. 어려운 얘기니까. 필라2가 있다면 필라1이 있겠네. 그죠? 필라1은 우리끼리 말할 때 디지털세라는 거예요. 기억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대빵들이 OECD와 G20이에요. OECD에 속해 있는 기업들과 G20이 나서서 자, 필라1이 뭐야? 구글을 잡자 이거야. 구글이 우리나라엔 사업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도 다 구글을 쓴다면서요. 구글을 쓰면 돈이 나가는데 구글은 우리나라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뭐야? 하나도 세금을 안 내죠. 그걸 사업장은 없어도 구글을 이용해서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한국에다 내자라는 게 필라1이에요. 대답. 누가 제일 반대하겠어? 미국이 반대하겠죠? 반대하기 때문에 필라1은 지금도 논의 중이고 아직 통과 못 됐어요. 필라1은. 근데 필라2는 이게 최저한세야. 이게 뭐야? 자,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에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를 했어. 근데 그 나라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해서 외국계 계열 회사들 투자된 기업은 세금이 굉장히 싸. 그래서 대답해봐. 많은 돈을 벌었는데 8%밖에 세금을 안 냈대. 그러니 전 세계가 어디로 가? 그런 나라로 갈 거 아니야. 자국에다 공장을 안 만들 거 아니야. 안 그래? 저 나라로 가면 싸니까 세금이. 그리고 그 돈들을 그 나라에다 유보시켜 놓으면 되게 묘해지잖아. 이 돈들이 어디로 더 새나.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건 합의를 했어. 합의한 나라만 137개국이야. 그래서 15%를 기준으로 놨어. 어느 나라의 기업들이 저 나라에 가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내면 모국에다가 15%와 그 낮은 세율의 차이를 그 모국, 거기다 내자. 이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137개국이 합의가 됐고 역사적이죠. 이건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올해부터. 다만 시행도 나라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하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영국, 일본, 뭐 EU, 뭐 이런 나라, 그렇죠? 요런 몇 개국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아직 미국이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다만 미국 말고 한국, 영국, 일본, 뭐 이런 유럽 쪽들이 먼저 시행을 합니다. 이건 똑같이 시행하는데 이해해. 이건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죠. 전 세계가 똑같은 영어를 그대로 자국어로만 번역한 거예요. 이게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얘를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으로 올해부터 들어와요. 올해부터. 그러면 자, 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하나 외울 수 있겠네. 봐. 지난 4년간, 4년이니까 뭐야? 13, 23, 22, 21, 20. 이 4년의 연결 재무제표에, 그죠? 매출액이 유로화로 7억 5천만 유로가 넘어가는 게 2개년도 있으면 걸려요. 지금 환율로 7억 5천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 한 사람은 1조가 좀 넘어. 이해해? 그러니까 지난 4년의 연결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게 2번 있다. 4년 중에. 그러면 글로벌 최저한세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300개가 좀 안 됩니다. 지금 추정치가. 여기 걸리는 기업이. 자, 여러분 여기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럼 되게 재미없는 거고 걸리면 죽는 거고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 계상하는 세금 공식처럼 어려운 세법을 처음 봤어. 왜? 우리가 만든 세법이 아니니까 어렵지 뭐. 그죠? 나는 진짜 노력을 했어. 한 열흘간 얘만 봤어. 이 세법만 쳐다봤어. 아, 잘 이해가 안 되네. 물론 제 이해가 안 되는 거 좀 다르겠지만 뭐 저런 사례도 다 만들어 넣어줬지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기업이 이걸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4라는 회계법인이 전부 다 컨설팅을 구성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걸리는 기업은 빅4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이미 다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 다만 세금은 올해 계산해서 2026년 6월 말에 내. 2년 있다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 자, 세금을 2024년 걸 계산해서 돈은 2026년 6월 말에 내거든. 회계를 올해 비용으로 잡을 것 같아? 2026년에 비용 잡았을 것 같아? 둘 중 하나였을 거 아니야. 여러분 IFRS라 죽이지. 여러분 올해 법인세 비용과 미지급 법인세를 잡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비상장은 이걸 낼 때 법인세를 비용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곧 반기 검토 나오고 뭐 분기 반기 하잖아. 에? 물론 분기 반기 땐 이 숫자를 못 만들 거야. 주석에는 이미 2023년 감사보고서 주석에 다 들어갔어. 우리는 여기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주석에 들어갔어. 여러분 이미 올해 4분의 1 갔죠? 얼마 안 남았잖아. 여기 해당되고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세무팀에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얼마나 어렵겠냐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회계학은 이거를 법인세 비용과 미지급을 잡아야 되잖아. 이해되죠? 이게 법인세 1012 필라2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빨리 다행이죠? 딱 감을 보니까 여기 300개 안 걸리는 모양이다. 그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걸리면 너무너무 어렵고요. 30페이지 마지막 5번째 개정입니다. 자, 무의 여러분에게 15초 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이고. (15초) 끝나가네. 여러분 세일즈 앤 리스백 거래를 회계 처리를 이해하십니까? 판매 후 리스 거래.
여러분이 갖고 있던 부동산 등을 리스 회사에 팔아서 다시 리스한 걸 말합니다. 세일즈 앤 리스백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둘째 줄에 나중에 리스료가 변동되는 계약을 한 거야. 뭐에 따라 변동돼? 변동 리스료를 주면 이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번 개시일에 뭘 해라 추정해라. 2번 리스 기간에 걸쳐라. 여러분 재밌죠?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결정하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샘플로 이런 방법들도 있잖아라는 겁니다. 다 같이 대답. 국제회계는 정말 지랄 같죠, 그죠? 바뀐 것도 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하잖아. 이건 그냥 우리나라 뭐 이런 걸 만드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샘플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로 하나 알려준 거야. 국제회계 기준에 있는 말이 아니야. 1번, 2번은. 이해돼요? 이래서 IFRS를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재무팀들이. 이해되시나요? 공부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봐도 모르겠고. 그러니 이런 수업도 당연히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대학교 때 받은 회계 원리 시간 갖고 그냥 회계처를 하고 앉았고 모르면 서로 묻고 회계법인에다 묻고 이러고 끝나. 그러니 여러분 회계학 실력이 좋을 리가 없어요. 당연한 건데 알아놔. 국제회계 기준은 현재 누가 해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면 대답해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근데 회계사는 왜 맨날 그렇게 축창 IFRS를 공부하라고 그러죠? 회계사님 수업 들으면 세법은 너무 쉽다. 법인세 장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 국제회계를 하라고 그러죠? 답도 없는데 이유는 얘를 공부하면 답이 없는 과정을 계속 내가 고민해 가면서 앞으로 알아놔 젊은이들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요. 교과서에 정답이 있는 것들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들 앞에. 이해해? 정답이 없는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그리고 윗사람들은 여러분들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니라고 물어봐. 못 물어보면 여러분은 기회를 잃을 거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거야. 정답이 없는 세상에 살아. 근데 무서운 적이 여러분한테 있지. 옆에 AI가 나왔어. AI라는 놈이 상상을 초월하게 여러분이 대답 못하는 걸 얘네들이 대답을 하고 치고 와. 여러분은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IFRS를 죽을 만큼 공부를 하면 머리가 어마무시하게 돌아가. 그러면 AI가 아직 우리 지구의 능력으로 만든 AI보다는 여러분의 뇌가 훨씬 더 기가 막힌 판단을 해요. 이해해? 그래서 얘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AI에 다 맡기지. 왜? AI한테 맡길 거 그래? 야, 이 회계 처리는 어떡하니? 이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고 싶어? 세일즈 앤 리스백 거래에 리스료가 변동 계약을 맺었어. 회계 처리 어떡하니? 대답해봐. 그럼 현행 AI가 대답을 해? 빨리 못한다고 그래. 못하죠? AI가 못하는 거를, 이런 거를 찾아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RS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공허한 말입니다. 그냥 회계사님이라 하세요. 아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해, 여러분이. 나는 여러분이 IFRS를 잘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난 그냥 같이 해볼 뿐이야. 정말 어려운 회계죠?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같이 한번 해보는 것 뿐이에요.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죠? 이걸 잘한다, 못한다 말하기는 어렵네요. 다만, 이렇게 올해도 5개가 바뀌었고, 이렇게 매년 바뀌죠? 매년 바뀝니다. 올해는 이 정도는 거의 안 바뀐 거예요. 요 정도 5개가 바뀌었다. 다 같이 이렇게 바뀐 게 앞에 좀 써머리 되니까 괜찮죠? 그죠? 어디 가서 뭘 배우러 왔니?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이 5개가 바뀌었는데 넌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맞나? 그리고 지금 요 배운 내용은 뒤에 다시 또 다 나와요. 디테일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교과서가 작년 반보다 100페이지가 늘더라고요. 근데 계속 늘 것 같은데? 너무 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배우셨고요. 파트 1. 뭐 이런 걸 뭐하러 해? 빠른 속도로. 자, 빠른 속도로. 회계가 뭐냐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 36페이지에 여러분. 자, 36. 회계란 재무상태표와 여러분, 옆에 있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겠죠. 자, 그래도 오늘 첫 시간이니까 빨리 여러분, 자, 재무상태표를 딱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숫자들 중에 여러분 느낌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회계 입문에서 어마무시하게 하는 건데 빨리요? 응? 뭐가 중요해? 보통 그렇죠. 회계를 하는 사람은 자, 회계사님, 재무상태표에는 부채 나누기 자본, 부채 비율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요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 비율,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렇게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우리가 바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들과 오른쪽에 차입금들, 부채들이 어떤 게 더 많냐 해서 이 회사가 재무구조가 그죠? 지금 어떠냐 뭐 대충 이런 걸 보죠. 맞아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칠판 에브리바디. 자, 대답. 여러분 회사 바로 며칠 전에 뭐 여러분도 뭐 대부분은 오늘 법인세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오늘이 신고 마감일이라. 어쨌든 2023년 여러분 회사 부채 비율은 몇 프로이셨어요? 몇 프로?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빨리빨리. 전년도랑 비교해서 부채 비율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둘째 질문. 연결 재무제표 다 만들 거예요. 연결해서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예요? 전기는 몇 프로고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질문을 20초간 고민하세요. 20초. 자, 고민 끝. 자, 칠판. 동영상 보시는 분, 어차피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수업 들으면서 대답들 하고 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이 재무팀인데 결산을 마감해놓고 우리 회사 지금 부채 비율과 연결해서 부채 비율이 전기 대비 늘었다 줄었다 원인이 안 떠오르면 우리는 여러분을 재무팀이라고 안 불러요. 여러분은 재무팀이라고 그럴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해해요? 현실은 참 답답하죠? 회계사님, 저는 이 큰 회사의 개정 과목 중에 몇 개만을 만들어요. 저는 총괄도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변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관비를 하더라도 결산이 끝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도 우리 회사 재무제표 연결을 보고 의도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억 단위로 외우고 조 단위로 외우고 부채 비율 외우고 전기 대비 증가 원인을 나름 생각해보고 연결로도 외우고 그러는 게 재무팀이에요. 이해해요? 이해해? 그렇죠? 더 쉽게 말해줄까? 앉아 계신 분 지금 이런 거 대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제 밑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진작 다 잘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과 일을 안 합니다. 이걸 알아서 외우지 않는 분들하고는 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보라고 얘기할 거고 가르쳐줄 거지만. 알았죠? 이런 건 외우시는 거예요. 알았나?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면 그걸 우리끼리는 숙제라고 부릅니다. 안 늦었죠? 돌아가서 보면 되잖아. 내일이라도 재무제표를 갖고 와서 내일 수업 시간에 외우면 되잖아. 맞지 않아? 이런 걸. 회계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늘어요. 제발 제대로 하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 알았죠? 저는 올해 회계학을 배운 지는 이제 46년째예요. 정말 지겹
귀엽게 회계학을 공부한 놈이니까 제 말 들어요. 이런 걸 의도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자산, 부채, 자본 숫자를 외우고 부채 비율 외우고 연결로도 외우고 전기 대비 부채 비율, 유동 비율들이 늘었나 줄었나 나름의 이유도 생각해보고 됐나요? 그래야 늘어요. 알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런 거고요. 이런 거고요. 다 알고요. 오른쪽에 자,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딱 두 가지죠.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는데 또 똑같죠? 의도적으로 외우고 연결로도 외우고 전기 대비 매출액이 늘었다 줄었다 영업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원인은 뭐 같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모르면 윗분들에게도 물어보고 됐나? 숫자 노름을 해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런 게 손익계산서의 핵심입니다. 손익계산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잠깐만 얘기해 줄까, 여러분요? 요거 제가 삼성전자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연결 말고요. 별도 거로만 살짝 봐드릴게.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작년에 삼성전자가요. 와, 죽이죠. 영업이익이 여러분 12조가 마이너스였어요. 영업이익. 우리 삼성전자 SAC라고 불러요. 세상에 영업이익이 저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는 제 기억에 처음 봐요. IMF 때는 있었는데 20 몇 년간에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여러분 죽이죠? 세전이익은 얼마인 줄 알아요? 전자가 세전이익이 죽인다, 그죠? 이건 뭐야? 18조. 빨리. 그럼 여기서 뭐야? 뭔가가 하여튼 영업의 수익 쪽이 영업의 비용보다 30조가 많이 났다는 거잖아. 맞나? 이걸 10초 안에 대답해 줘야 돼. 삼성전자는 어떠한 영업의 손익거래가 있었던 거야? 영업이익은 12조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세전이익은 18조가 된 거야? 10초 줄게. 우리 빨리 쉬어야, 아이고 저런. 우리 쉬어야죠. (10초) 끝. 자, 뭐 책을 보시는 분은 왜 책을 봐? 책에 있어? 어이, 뒤지게 답답들하네. 어? 생각을 하라는 뜻인데. 모르겠죠? 그냥 쉽게.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저 자기 회사 숫자만 쳐다보고 살고, 자기 회사 숫자도 전체 숫자는 쳐다본 적도 없고, 내가 맡은 과목들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어디 가면 난 그래도 대기업의 재무팀이야. 모르겠어요? 이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는요. 여러분요. 넓게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작년에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배당금을요. 그쵸? 거의 30조를 받았어요. 이해해요? 30조의 배당금을 해외 현지에서 받았다고요. 그럼 대답. 왜 받았을까? 30조 같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떻게 받은 거야? 2023년에 우리나라 세법이 바뀌었어요. 기획재정부라는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어려워질 거를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대기업들아, 해외 현지의 자회사들 있지, 거기서 벌어들인 돈들 우리나라로 배당해라. 그럼 수입 배당금이잖아. 영업의 수입. 그죠? 그럼 20몇 % 세금 내야 되잖아. 이거를 입금 불사립, 세금을 안 때릴게라고 법을 바꿨어요, 작년에. 저도 놀랐어요. 전자만 해외에서 30조 정도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들어왔고, 전자는 그걸로 이익을 냈고, 그걸로 작년에 버텼어요. 이해돼요? 그걸 세법을 만든 친구는 정말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고요. 전자는 작년에 진짜 이 30조로 버텼고 올해부터 다시 재기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호황으로 돌고 있고요. 미국에서 보조금을 7조인가 받기로 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8만 원이 가는 거야. 안 웃겨? 그렇죠? 영업이익만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숫자입니다. 회계고. 이런 걸 보셔야만 됩니다. 넓게 보셔야만 된다.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손익이 되게 재밌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현대차랑 비교를 하죠. 살짝 또 봐줄까? 현대차는 작년에, 그죠? 작년에 영업이익이요. 현대차는요. 현대차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7조가 났어요. 그래서,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잘 팔렸다고 그러네요. 작년에. 여러분, 요런 게 재무제표 숫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제발 부탁합니다. 온라인 보시는 분. 2강부터는요. 제발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를 같이 펴놓고 수업 들으십시오. 2023년. 그래야만 이 수업이 도움이 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제일 좋겠고요. 강요할 마음은 없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되셨죠? 이런 거. 숫자 노름을 하는 게 회계인데 다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줄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IFRS는 제가 볼 때도 뭐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맞습니다. 다 같이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랑 어떻게 한번 쭉 해봅시다. 그냥. 알았죠? 쭉 해보자고. 기준서 40개를 가르쳐 드릴 건데 국제회계에는 기준서가 40개죠. 하나도 안 빼고 다 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야. 내가 그중에 몇 개밖에 개정을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개정 과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요. 요 과목마다 숙제를 내드릴게요. 돌아가서 뭘 확인해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요 수업이 끝나고 또 돌아가셔서 숙제하고 나면 아무래도 국제회계는 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편해질 거라고 마음이. 이해되나요? 그럴 게 이거의 목적입니다. 이해하셨죠? 책도 두껍고 강의도 재미없고 24시간 하지만 따라오시고 다시 마지막 꼭 재무제표 옆에다 펴놔주시고요. 앉아 계신 분은 혹시 그냥 노트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아니면 그냥 이런 거 있잖아. 갖고 오셔서 그냥 숫자를 펴